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없이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수요일 날이면 돼서 이렇게 와서 그 선방을 열고 마음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하기 위해서 이게 선방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선방이 생긴 지도 34년인가? 그 정도 됐어요. 원기 77년인가 6년인가 했으니까. 꾸준히 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선방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는 보면 우리들이 참 이 물질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사이에 그 말하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물질을 더 소중하게 알다 보니까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그랬거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져서 생기는 정을 정의라 그래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특히 이 정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우리가 참 한 부부가 있으면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다정해야 할 부부가 서로 사이가 벌어지면 이게 싸움도 하고 사이가 벌어지고 하는 것이 이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서로 친한 게 떨어진 현상이라 우리 오늘날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부부가 이혼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참 서로 다정한 정의가 흐르고 윤기가 흘러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이가 나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형제 사이도 그렇고 동지 사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이 우리 대단 종사님은 도덕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정의가 도덕이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이게 윤기가 통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정의가 통, 형제 사이, 부모 사이, 임금과 자식 사이 이렇게 노인과 이 젊은 사이에 그 기운이 서로 윤기가 통하는 것을 위해서 삼강오륜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사회를 다스려 왔는데 오늘날 이 세계가 너무 물질 문명으로 가다 보니까 기능 위주, 능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이제 참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초시의 관건이 어떻게 경제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 선진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최대 관심사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에이펙 그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모든 것이 경제요, 기술이요, 거기에만 초점돼 있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참 종교가에서는 그다음에 이참 새삼운동을 하는 새삼회에서는 그거 경제적인 발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정의와 도덕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참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의 경계 속에 흩어졌던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회에다가 그런 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그래 총체적으로 하면 진리와 도덕과 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행하면서 나오는 걸 도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짐 것이 이렇게 행해주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인은 사랑이라고도 하고, 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이 한 가지는 이제 선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선 공부란 말이에요. 아침에도 좌선도 하고, 저녁에 염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이 마음이 경계에 흩어졌던 마음이 통일이 돼 갖고 그 마음 속에서 어진 마음이 나오고 도덕과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공부의 목적은 내중에 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자기 본성을 찾게 되면 어지른 마음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찾으면 자연적으로 어지르고 자비로운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들이 여기 오면 무시선법을 외운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워요. 그래서 그 10년 외웠으면 몇 번을 할까 외울까요? 1년이 53주거든. 10년이 500번을 외운 거란 말이에요. 30년을 하면은 1500번을 외운 거예요. 근데 이 무시선법이라 하는 것이 과거의 모든 성자들이 했던 모든 공법을 합쳐갖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너무나 쉽게 그 참된 본성으로 찾아가게 만들어 놓은 게 무시선법이에요. 그래서 무시선법은 자꾸 집에서도 생각하고 연마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행을 옮겨야 된다 이거죠.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듣긴 들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실행으로 안 옮겨지, 실천으로 안 옮겨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알긴 아는데 실천을 안 옮겨져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비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법을. 이게 뭐냐면, 유무념 대주라. 이렇게. 유무념 대주라. 유무념 대주 알아봐요? 알아요? 해봤어? 응. 유무념 대주라는 건 뭐냐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하고, 그래. 하자하고 말자를 정하는 거예요. 하자, 말자. 그러니까 하자는 조목은 하고, 말자는 조목 안 하고. 그걸 챙긴다, 이게. 챙겨서. 챙기는 것을 유무념 공부라고도 하고, 유무념 대조라고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공부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일기를 써야 돼. 일기. 그러니까 유무념대조하고 일기법은 우리 모든 공부의 결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 잘 길러가지고, 길러도 마지막에 열매가 안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열매가 안 달리면 소용이 없는데, 우리 저기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재작년에 3년 전에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두 해는 안 달려요. 그 감이 그렇대요. 그냥 또 1년 지나면 또 달리고 그런데 작년에 안 되겠다 해서 걸음을 막 쳤어.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낙엽이 떨어지면 딸라고 하는데 아직 안 떨어져. 엄청 이게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원불교 공부의 결실은 뭐겠어요? 결실은 유념 공부와 일기 공부. 유념 공부와 일기를 해서 결실을 얻어야 된다. 알긴 아는데 실행이 안 돼. 알긴 실행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챙겨야 되는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챙겨야 되는 챙기는 마음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결실이 없기 때문에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 것이 윤영 공부와 일기법 최종 마지막에 그 앞에는 이제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량주의상, 일상수행요법이 있는데 그거를 챙겨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게 윤영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 공부의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야 돼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노트에 요거는 꼭 해야 하자. 1번, 2번, 말자, 5개. 하자, 말자, 이렇게 5개 착착 적어갖고, 그 다음에 하자는 조목을 했으면 어떻게 돼?
그 유념이고. 하자는 뭐 했는데 안 했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무념이잖아요. 어? 무념이라고 해요. 근데 하자는 걸 하려고도 했는데 잘 안 됐어. 노력은 했는데 안 돼. 그 처음에는 그건 유념이고 내중에는 성공을 해야 유념이란 말이에요. 응? 유념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자 말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하자 말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자 말자 알아야 될 거죠? 응?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사람마다 하자는 종목이 있어. 근데 교전에서 추천한 하자는 종목이 뭘까? 잠깐만. 형진이는 우리 교전에 하자 하는 걸 한 말해. 뭐를 하자? 말자는 뭐가? 어, 30개면. 어? 하자. 형식주의상. 그리고 그것도 되고. 덕선이는 뭐가 있어요? 또? 어? 일상생활 되죠. 그러죠. 또 그러면 서하는 교리 잘 모르니까 뭘 해, 뭘 하자고 했어. 서하는 그냥 명랑하자 그러면 돼요. 다 몰라도 그냥 명랑만 하고 말만 잘하면 돼요. 어? 그래서 너무 명랑해졌고 말을 요새는 잘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명랑하면 딴 사람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하자에 뭐가 있냐? 보은의 조목을 해야 돼요. 보은의 조목을 실행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보은의 조목을 그것 하자요. 보은. 말자는, 말자는 뭐예요? 보은의 조목을 실행하지 않는 걸 말자, 이거예요. 않지 말자. 그래. 부모님에게 보은하는 방법을 한번 말해봐. 몇 가지가 있어. 응? 어? 화내지 않게, 이거 너무, 화내지 않게 그보다 부모님한테 잘 해야지. 내가 화를 안 내갖고 괴롭히지 않게 하면 그 너무 소극적이다. 부모님한테 뭘 잘해갖고 적극 포지티브를 해야 되는데 내가 화를 안 낸다. 그러면 부모님이 즐겁다. 그 너무 소극적이잖아. 그렇죠? 부모님한테 잘하는, 하자는 뭘까요? 1번이 뭘까요? 음. 그러면 우리 은원이다 뭐 부모님한테 하자가 1번이 뭐예요? 아, 사랑한다 말이죠. 아, 예. 좋다. 야. 그러니 뭐겠어요? 어? 인생이어도 인생이어도 사은사회와 공부이어도 삼학팔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 빠짐없이 밟으란 말이에요. 유로 빠뜨리지 말고 다 밟으라 했어요. 삼학팔조 사인사회를 빠짐없이 밟아라. 이게 부모님에 대한 최고 효도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삼학팔조 일상성립을 다 밟으란 말이에요. 한 번씩 전부. 삼학팔조 사인사회를 빠짐없이 다 밟아라. 이게 부모님에 대한 최고 보은이다. 그랬거든요. 최고 보은이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삼학팔조 사은사회를 밟아가면 자연히 인격이 좋아지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요. 어? 직업도 성공하고, 뭣도 성공하고, 자기 인성도 좋아지니까 자연히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거는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보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화만 안 내는 게 부모님에게 보은하느라 나 이거 있잖아. 화만 안 내도 너무 그동안 화를 냈으니까 화를 안 내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막팔조 사는 사이를 수양연구치사, 어? 발조 그다음에 이게 사은 사회를 다 빠짐없이 밟게 되면 모든 데가 세상에서 이제 드러날 거 아니 일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하면은 보은이 되는 거지. 그게 보은이 되는 건데 이 지금 이제 앞으로 화내는 거는 그 기본이고, 응? 그렇죠? 그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저기가 충모가 가장 보온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럼 다시 해봐. 화내는 거 말고 삼합교조 상한 사회를 다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전무 시즌에 성공하면 되지. 전무 시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표를 했는데
지금 벌써 3년 지났는데 별 진전이 없어. 그죠? 그럼 3년이면 온갖 진전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문도 지키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야, 화도 안 내고 뭐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성공을 해야 되는지 크게 진전이 없. 조금 진전했어도 빨리 진전해서 그 성공하면 제일 보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잊어먹지 말아요. 그러면 누구 효아는 예? 부모님한테 제일 보은하려면 어떻게 해? 학교에서 공부 잘해 그 취직하면 취직 잘하면 보은이죠. 아이고 취직도 대학교 졸업할 때 취직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얼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자님도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보은하는 게 입심양면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가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은 든다는 거예요. 여긴 보은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취직이 아니라 박사과 통과해. 그럼 어머니 좋아할 거예요. 좋아해서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괴롭혀. 자꾸 어디 가도 안 되고 안 되고 부모님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공부들을 충실히 이행해 갖고 자기 하는 일에 참 성공적으로 가야 부모님한테 보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부모님한테 보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맞았어. 나도 여기는 건강해야 돼. 뭐 성공은 그만두고, 아니 몸이 자꾸 아프면 뭐 성공 어떻게 하겠대? 일단 건강해야죠. 그러면 일단 됐고 건강한 몸으로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잘 거 취직도 하고 뭐도 하고 요걸 다 이루는 것이 부모님 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불교 다니면서도 그걸 못해서 부모님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공해라 이거죠. 알겠죠? 응? 그러면 4학년 졸업하고 6개월 내에 취직을 해야 돼. 왜 그러냐? 6개월 전부터 6개월, 그 1년 사이에 해야 돼. 왜냐면 4학년 졸업할 때 가장 나의 지적 능력이 피크로 올라갈 때. 모든 능력이 피크로 올라가는데 6개월만 지나면 이게 막 다운돼, 다운.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은 명랑해졌으니까 지금부터는 막 공부에 정진을 해야 한다고. 정진을 해갖고, 아따, 그냥 내가 한번 부모님한테 보은해보자. 세상에 보은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안 되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어디 써놓고 나는 뭐 졸업하고 6개월 내에 하지 말라는 법 어디 딱 써놓은 거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아주 정진을 해갖고 여기 온 김에 정진을 해서 명랑해지기도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해갖고 그냥 딱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예? 알았대요? 누요. 저기 덕선이는 뭐예요? 덕선이는 공부하는 게 지루하면 안 돼요. 그걸 중금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권태증이 나는 중금병 일반 공부하는 게 권태증이 난다. 짜증나고 하기 싫다. 요거는 중금병이라고 딱 돼 있다. 그 대종사님이 딱 써놨어. 중금병 일반 공부의 권태증. 근데 보니까 권태증이 나다. 뭐 하기 싫고 놀러만 가고 싶고 막 이래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로잡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하기 싫다는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게 분발해갖고 자기가 말하면 박사과정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그냥 통과를 해야죠. 나도 죽을 고생을 했대요. 왜냐면 박사과정 한 1년인가 있다 지도 교수님이 가이스트에서 떠나고 저 대우전자로 가버렸어요. 이거 볼 뜻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몰라. 그냥 내 혼자 알아갖고 연구를 하는데 세상에 지도교수 없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냥 내 혼자 막 이렇게 이게 많틀리나 내중에 보면 나 엄한 길로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통과시켜. 내가 봐도 논문은 별론데 하도 열심히 하니까 통과시켜.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논문은 별론데 열심히 내일 모레 논문 심사인데 그냥
선빵 와버렸대요. 너무 심다가 내일 보냈는데 왜 어디 가냐 그래서 아니 몰라 나 간다 그러고 와버렸대요. 그래서 저 신심은 좋은데 예, 그래도 참 잘하면 될 거긴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맡은 바에 대해서 그거를 잘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일심이 집중돼야 돼. 일심. 사막 사막으로서 사막병리 일심이 집중돼야 돼. 일심 집중되는데 정신 수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신 수양이라는 것은 첫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서 어떤 일을 좀 가다가 안 되더라도 탁 거기 얽매이지 말고 탁 태평하게 탁 여유가 있어야 돼. 그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경계에 부동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촉박하면 경계를 만나면 막 부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냥 다 부동해. 옛날부터 이제 크게 한 일을 산 사람들은 초반에 막 어려운 게 많아.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일이 안 될 때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해서 그 결실을 맺는 게지요. 처음부터 막 잘 나가는 사람이 이큰 성공을 못 봐요. 그 어려움을 겪어서 그거를 극복할 때 크게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다.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처음 시작할 때 엄청 잘 됐어요. 사람이 막 엄청 막 계속 젊은이가 누구 오고 막 청년들 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데 그때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자는 거지. 처장이 잘 되는 거는 그건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내려갔다 올라갈 때 다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람이 살다가 인생이 이게 고통기가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아주 괴로운 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디디고 일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쫙 잘 되는 게 어떨 여기도 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죠. 응?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된다. 이게. 응? 딛고 일어서는데 어떻게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분발이라는 게 있고 분발. 떨칠분이라고 그래요. 떨칠분. 이게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작이라고 하는 게요. 그것도 떨친다. 떨칠 진짜예요. 떨칠진, 떨칠분. 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가 땅에 앉았다가 뛰어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착신이 붙으면 안 돼요. 땅을 박차고 탁 뛰어올라야죠.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작한다. 땅을 박차고 팍 뛰어오르는 거예요. 현재 있는 힘들고 어려움을 팍 뛰어오르는 것을 진작이라고 해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왜 성공했냐?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 29살에 창업을 했대요. 스탠포드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참, 대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IBM하고 뭐 어디, 뭐 AMD하고 해서 세 사람이 탁 창업을 해갖고,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게임기 만들었어요. 게임기를 이제 새롭게 이제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이 욕심을 내갖고 막 온갖 것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걸 집어넣으니까 복잡만 한 거예요. 어? 그래갖고, 20만 개 만들었는데, 18만, 19만 개 다 반품. 반품.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된 거죠. 그냥 폭삭 망한 거죠. 어? 폭삭 망하는데, 아, 이제 그때 이제 그만둘 것이냐 할 것이냐 이 돈을 대준 사람이 있어. 돈 대준 사람. 그 사람이 돈 대준 사람한테 내가 한번 실패를 했다. 근데 한 번만 더 대줘라. 내가 그 다음에 한번 성공해 보겠다. 예? 살살 사장 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좀 그 전에도 참 유능했대요. 굉장히 그 다른 회사 다닐 때도 유능했대. 아주 일 잘하기 유명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고개 아는 사람이 물어봤대. 이게 또 돈 대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거기 유능하니까 한 번 더 대주면 될 것이다. 근데 탁 대주고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다. 넌 다시 끝이다. 예? 이번에 끝이면 뭐 끝이다 하고 딱 돈을 대준 거예요. 근데 그 자문에 그 전에 열심히 해갖고 유능하다고 또 알려졌어. 예. 대주니까 돈을 그래도 그 몇백만 불이니까요. 어? 아, 몇십억을 얻은 몇십억을 갖고 온 거예요. 예? 우리 같이 몇억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몇십억을 갖고 이제 새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의 망할 날은 30일 남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어? 우리 망할 날은 30일 남았다. 이렇게 딱. 대문에 자기다가 우리의 망할 날은 30일 남았다 이거예요. 30일 전에 성공 못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시작을 했는데 30일 그때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갖고 게임기를 확 뒤집은 거예요. 전부 게임기가 옛날에 그 그래픽 나오는 게 2차원으로 하는 거를 이걸 막 3차원으로 해갖고 이 GPU로 해갖고 막 하니까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하니까 막 엄지승승장구를 하잖아요. 그때 딱 이 사람이 대국을 관찰. 아, 거기다 막 너무 잘 되니까 대국을 관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 여기다 내가 여기 매몰돼 게임기에 매몰돼서 안 된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 AI를 개발하자. 그게 확 그 잘 되는 거 확 접어버리고 AI를 개발한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는 분발심이 있는가 하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해서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팍 떨치고 팍 일어났단 말이에요. 해가 땅을 대지를 박차고 팍 뛰어야 되잖아요. 확 올라갈 때 확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날라요. 응? 여기는 뭐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 잘못한 것 같고 맨날 그거 붙들고 너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뭐너막 경찰서 앞에 지나가다 말고 한번 욕해주고 이렇게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러지. 어? 그러지 말아요. 그때 그 경찰하고 이 경찰은 다른 경찰이요. 왜 여기서 뺨 맞고 여 사람한테 화를 내요? 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요. 응? 선량한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도 그렇고 다 선량한 사람들이요. 그래 괜찮은 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팍 뛰고 그냥 딱 뒤로 자치고 그냥 팍 뛰어려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지. 그놈은 걔 과거를 붙들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할 거 없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하나 잘한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디디고 팍 뛰어올랐고 그냥 매물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죽기로써 일어. 근데 뭐 보니까요. 젠수는 하루에 5시간 잔대. 더 이상 잘 시간이 없대. 매일같이 5시간 잔대.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거 손 놓으면 우리 미국 망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운명은 나한테 달렸다 해갖고 진짜 미국이 그거 없으면요 지금 희마리가 없어. 근데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중국도 뭐 아무리 잘 만들 GPU 못 만들니까 뭐 미국한테 쩔쩔 매는 거예요. 어떻게 몰래 사들이지? 중국은 딴 나라로 간 거 또 사들이고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손에 미국의 운명이 달렸다 하니까 5시간 더 이상 잘 시간이 없고 5시간만 자는데 건강해요. 뭐, 난 7시간 자고도 졸리다는 사람이 이상해. 7시간 자고도 저기 알람 소리가 안 들렸대요. 이거 왜 알람 소리가 안 들려? 나는 뭐 5시간만 해도 나도 그 거의 6시간 못 잤대요, 맨날. 이제 학교 있을 때는 11시에 잤 4시 반에 일어나면 5시간 반, 6시간 자도 이게 피적이 누적됐는데 그게 의무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게 있어요. 우리가 대학교를 서울 공대를 기획과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이게 우리 3학년 지도 뭐 내가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했는데 뭐 학기 말이 되는데 좀 부르더라고. 야, 너는 이제 기계공학 한번 접하라 그래요. 응? 그거 근데 굉장히 어려운 과인데 나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 뭐 일체 반발해서 알았습니다. 그냥 친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생각도 안 했대요. 그냥 이게 담임 선생님 하라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그냥 그대로 쓰고 아무 생각 떨어진다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했더니 붙었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요. 아이고 경기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서울공대 입학도 1등한 애가 우리 반에 있는 거예요.
와, 딱 그거네. 진짜 공부를 잘해요. 수학을 막 그 어려운 수학을 다 푸는데 막 눈이 막 빛이 팍팍팍 나요, 이게. 일심 집중이 돼갖고 눈이 빛이 팍팍 나. 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근데 수학을 좋아해요. 그 어려운 수학을 맨날 풀어. 그래서 미국 가서 수학 교수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서 수학 교수가 됐더라니까. 아이, 그래. 그래, 갔는데, 그때 그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야,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못 사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너희들한테 달렸다 한 거예요. 맨날 설교를 한 10분 하고 시작해.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기 전에 설교야. 너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은 너희들한테 달렸다. 근데 기공화합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맨날 그 설교 듣고 야,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심 시간도 없고 뭐 노는 시간도 없으니까 노는 시간 되면 그냥 문제집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보내. 세상에 한양대에 그래? 노는 시간에 막 갔다 뭐 계속 그래. 별난 데서 나갔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현대자동차가요 세계 3위를 했어. 3위. 그때 이제 우리 대학교 때 울산 현대자동차 갔다 처음으로 생겼을 때 코티나라는 걸 만들었는데 용접기를 용접을 하고 있대. 차를 용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더라니까 스포트 용접기를 막 용접을 해요. 그 긴 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 스포츠 양접기가 차를 내고 막그 이렇게 뭐 확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용접하고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싹 커팅을 하겠죠. 그러던 게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3위래요. 미국에 있는 건 다 제꼈어요.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다음에 세 번째. 일부 혼다니 뭐 이런 건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기상으로 올라가면 거의 뭐 1등은 시간만 한 20년, 20년 있으면 1등은 도요타 잡을 것 같아. 엄청난 기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핵심 주인공이 우리 기영학과 우리 친구예요. 엔진 만들 연구소 만든 그 사람이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 의무감이 있어서 그냥 정주영이 설득해서 우리 엔진 개발하자 해갖고 그냥 이- 우리 엔진 지금 벤츠 엔진 같은 게 있거든요. 다 개발했어. 10가지를 다 개발했어. 그러고 이제 퇴임하고 나오는데 GM에서 막, 야, 돈 얼마든지 주니까 우리 아들 엔진 개발 좀 해달라니까 안 간다. 근데 내가 너 우리 현대하고 경쟁하는 회사에 왜 가냐고 안 갚으랬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서 공부를 하느냐 이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달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고려대학 기계공학과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그걸 막 집어연 거예요. 그런 거 배운 거를 갖다. 의무감. 여러분들이 잘해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 이렇게 막 의무감을 집어했대요. 그랬더니 그 배운 학생들이 이제 지금 내가 하자니까 뭐 따라와서 해주고. 아니, 누군데. 졸업하고 한 10년, 20년 졸업한 20년 된 학생이 교수님 일한다고 와서 막 다 해주고. 그걸 거대할 게 없을까,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냐? 이 유문형 공부를 해야 돼. 유문형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기장을 꼭 써야 돼. 우리 일기장 있잖아요. 일기장 갖다 놓고 좌우간 붙들고 쌓아야 돼요. 들고. 난 어디 가도 일기장 들고 내. 어디요? KTX 가는데도 일기장 놓고. 오늘 뭐 하기로 했지? 뭐 하기로 했지? 이렇게 적어보고. 이거 했으면, 이건 오늘 못 했네 하고. 어떤 때는 다 했고, 어떤 때는 적어놓고 못할 때는 많아요.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일기를 써야 돼. 여기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일기. 응?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완전히 개조해. 자신을 개조해야 돼. 성이 뭐죠? 무슨, 응? 김? 이름은? 응? 김준모지. 응. 그런데 성을 뭘 바꾸냐? 이런 씨로 바꿔. 그렇지. 김 씨는 이제 이게 세속 이름, 성이고, 이런 씨 있잖아. 이런 씨. 이런 씨를 바꿔야 된다. 응? 이런 씨를 바꿔야 된다. 응? 이런 씨를 바꿔야 돼. 바꾸라 이거예요. 응?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대요. 그 이제 우리 장사님이 그 대산종사님 시자로 있었는데 시비가 많아요. 되게 이제 법무실장하면 시비가 많게 돼 있어요. 왔는데 아이고 그 동생이가 다 너무 시비가 많으니까 그뭐 어떻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야 그런 소리 마라 너는 황씨고 우리 장사님은 이런 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일원 씨가 돼. 일원 씨가 돼 갖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해야겠다.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 정독도시를 돌 때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고려대학 다닐 때도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일기장을 펴놓고 아무 일기 쓸 게 없어. 하루 종일 뭐 일만 잔뜩 하다 왔는데 뭐 경계도 없고 일도 없어. 그러면 그냥 맨날 거기다가 대정진 그것만 썼어. 그럼 무슨 경계가 있어야지 뭐가 더 맨날 논문 연구하다는데 무슨 경계가 있어. 하루 종일 뭐 수학 공식 푸는데 무슨 놈의 경계가 있어. 경계란 게 없어. 그럼 뭐 일긴 쓰라고 했으니까 대적공만 맨날 쓰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쓰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일을 하고 공부해라. 그래.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성공되는 것은 일이 성공되는 것은 뭐 때문에 성공하느냐? 하늘이 감동돼야 성공한다. 하늘이 감동돼야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감동된다.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허공의 아무것도 없는 다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허공이 감동되면 모든 일이 성공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일체 만물이 다 허공 속에 있기 때문에 허공 속에 있기 때문에 허공이 감응을 하면 자기 하는 일이 성공을 한다. 예, 허공이 감응한다. 그럼 허공이 어떻게 감응을 하느냐? 천이란 마음과 사없는 마음이라. 마음이 천이래요, 그냥. 와, 오롯하게 가고, 사가 없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이 감동하면,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천지붕어 동포 법률이 감응을 하는 거예요. 허공이 감동하면 천지붕어 동포 법률이 감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대산종사님께서 어느 저 원평 어디에서 이제 시골에 방을 놓고 이제 수양을 하셨대. 좌산 상타님이 따라가셔서 이제 시자로 따라갔는데 거기 가서 맨날부터 거기 앉아 있으니까 동네 사람이 할아버지 봐도 아니 당신은 왜 할 일 없이 맨날 방에다 앉아만 계십니까? 그래서 뭐가 그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나도 그래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아는 것도 있으니까 나한테 좀 공유를 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꾸 무슨 고민을 해서 앉았던 것 같아서 나도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얘기하면 나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걱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세상에 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 없는 물건이 하나 있으니 허공이로다. 나는 허공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별로 뭘 다 소유 삼는다. 별로 뭐, 이 허공이 내 소유로 삼는단 말이야. 어떻게 이 허공을 내 소유로 삼어?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허공이 내 거예요.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 묻혀서 하면 허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허공이 내게 되면 허공이 감응을 하면 천지부모 동법률은 다 감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다 성공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이제 알긴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감응을 하는가 안 하는 건 아는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젓가락 해갖고 이제 허공이 감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문했냐? 그래도 여기 하나, 둘, 10명이 앉았대, 10명. 아니요, 다섯. 10명이 앉았잖아요. 그리고 10명이 앉았으면 이 허봉이 막 감옥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이 서울에다 원기 9년에 여기 왔거든요. 원기 14년이면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법회를, 14년부터 나와요. 법회 본 게. 여기서도 하고 창신동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창신동 했는데, 창신동에서 법회를 봤는지 15명이 모였더라. 대종사님, 부처님이 5년간 노력했는데 15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됐어요. 그런데 20년쯤 되니까 20명쯤을 늘었어. 20명. 또, 보통 때는 한 18명 오다 대종사님 오시면 25명 와요. 막 그런 것이 모였던 게 막 대동사지 모인 거예요. 근데 전부 여기 살아. 북천. 여기 숙포 있잖아요. 무슨 세븐일레븐? 거기 박해산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박사시아 오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성성원이 살고 김영진이 살고 이동진이 살고 부타원이 살고 다 요 동네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대종사님 오실 때 우리 선진이 다 나온 거예요. 왜 이게 온불교 시작이 그랬대.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익산만큼 여기를 소중하게 생각,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100번을 올라오셨대. 20년간에 100번 올라오셨대.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에 8번 올라왔잖아요. 20년간에, 100번이면? 1년이면 5번? 5번. 20년에 10번을 올라오셨대요. 먼기 9년부터. 5번을 하면 2달에 한 번씩 올라오신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그때 기차 타고 막 하루 종일 와야 되는데 5번 오면 또 한 달도 있다 가시고 몇 달도 있다 가 이렇게 청소년 드린 그 장본지가 이 북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북촌에서 마음 공부에 자가 꽃을 피워야 돼.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것은 참 전이란 마음과 차없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감응하게 돼. 허공이 감응하게 돼 있어. 허공이. 응? 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알았대요. 허공은 무심하지 않다. 그걸 알았어. 6학년 때 딱 허공은 그냥 아무 허공이 아니라 무심하지 않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참 허공이 감응하려면 참 우리가 한번 여기는 뭐 10명이면 이 대종산 주세불이 5년간 해갖고 15명? 그 다음에 뭐, 10명? 10명에서 15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원기 20년에 가까우니까 10 몇 년 되니까 25명으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원기 44년까지 어떻게 됐어요? 서울에 교당이 하나 있어요. 서울교당 하나에 원기 44년까지 44년 종로교당 두 번째 생긴 거고 세 번째 53년에 원남교당 세 번째 생긴 거. 그런 거요. 그렇게 너무 숫자적으로 늘어난 건 생각하지 말고 참 정성을 들여서 한번 이 천지를 감동시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